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여전히 목이 풀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초 1월 4일날 모시려고 했던 여러분, 지난해 12월 31일 방송 우리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 원장님을 약속대로 오늘 일요일 다시 모셨습니다. 목소리 좀 끌끌하고 이러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번 방송을 내보내고 이렇쿵 저렇쿵 별 말씀들이 많았는데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것도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이다, 뭐 이렇게 또 확정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풍수지리를 단순한 미신이 아닌 철학적이고 지리학적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연구한 그 전문가로부터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법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아주는 심정으로 나라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져서 수리 불가 상태가 오기 전에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모신 분이니 그냥 종교와 이런 걸 떠나서 참고 삼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박민찬 원장님, 시청자분 인사를 좀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근데 저도 또 목소리 감기로 와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송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보였고 또 비판도 해주셨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밝혔고 오늘 말씀드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으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지 어떤 종교나 어떤 누구 비방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원장님 말씀은 뭐 누구를 특정히 뭐 음해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망가진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풍수 지리학적 측면에서 네. 전문가의 그 고견을 지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물론 각 종교가 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종교를 떠나서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거니까 제3얘기지만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란 겁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31일 저희들이 첫 번째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특집으로거든. 그렇다면 그날 이제 방송을 뭐 들은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이래서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네네. 오늘 방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풍수지리는 그 자연을 활용해서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연의 그 운이 있는데 그 운을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중심부에 있는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우리나라 운이 새게 된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청계천을 복귀한다. 아니면 비법풍수를 해서 국운을 살려낸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는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 운명은 자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도선풍수를 전수받고 올해 7년간 연구한 것은 나라의 국가 운이 청계천을 현재와 같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다시 덮어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한다. 60, 70, 80년대와 같이 우리나라가 대단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박민찬 원장님이 뭐 공중파 채널 없이 한 100여 이상 방송에 출연했던 분입니다. 좀 달리 생각해 주실 것은 이분이 무슨 사주팔자나 부른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묘라 뭐 만들어주고 그걸 봐주는 지간도 아닙니다.
오로지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풍수지리가 과연 뭐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의 영향, 세계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참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이런 사항들을 연구해 주신 분들로 좀 인지를 해주시고 방송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질질 끌 거 없고 그냥 네네. 전곡부터 찌르겠습니다. 네. 제가 또 목이 쉬니까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또 감기를 딱 주셔가지고 톤을 비슷하게 딱 맞춰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가 셉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가장 시급한 것 몇 가지로 보십니까? 가장 시급한 건 지금 그거죠. 청계천. 예. 청계천 빨리 비보풍수하는 것. 두 번째 시급한 게 뭐예요? 문재인 정권 빨리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청계천 비보풍수만 했으면 예.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리가 없어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때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이 이런 불상사 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데 왜 걱정합니까?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그런 엉터리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라를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 빨리 문재인 끌어내려야 되고 청계천 비보풍수 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두 가지밖에 시급한 게 없습니다. 지금 비보풍수란 그 용어가 청계천을 덮는다 이 얘기입니까? 덮거나 보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2년도 국회 국군융성법 포럼 자료입니다. 2012년도에. 자, 요 가운데 요 무궁화나무 심은 것이 청계천으로 예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에 과거와 같이 덮으면 되는데 덮기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 공감대 예산 들어가야 되고 덮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시급하니까 비보풍선을 뭐냐? 이 청계천에 이와 같이 아치를 해서 무궁화나무를 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이 6km인데 4km가 배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국군이 융성하게 된다. 이거 덮자마자 국군이 융성합니다. 과거에도 이거 덮으면서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의 부의장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덮고 나서 바로 인물이 나온 거죠. 그렇죠. 박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인물이 또 나온다. 그러면 나라는 안정적으로 또 다시 발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잘 덮어놓은 걸 뒤집어서 그게 안 되는 사람 그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나왔네, 그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덮어서 퇴진시켜야 된다 이거. 그렇죠. 덮으면은요 자동 퇴진됩니다. 자동으로. 하여튼 어찌 됐든 퇴진되죠. 그럼요.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인데 이게 영향이 90%예요. 인간 능력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90%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풍수지리학이에요. 만약에 퇴진 안 하면 원장님이 가서 끌고 내려와야죠. 제가 책임지죠.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약속했으니까 이제 문제 이제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네요. 네, 저는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그 자연의 위력을 그 이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부연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평기자 시절에 환경지향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좀 심취를 했는데 논리가 이겁니다. 자연은 흩은 만큼 그 피해가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건데 지금 말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전혀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원시 부족 형태로 사는 그 나라가 결국은 환경지향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예를 들어 큰
대국들이 나라를 개발하면서 다 자연을 망가뜨려 놓으면 네네. 결국은 망가뜨리지 않는 쪽으로 쓰나미들이 몰려가고 태풍이 가고 이래서 결국은 자연을 지킨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 이제 과학적인 그렇게 논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풍선처럼 어느 한쪽을 밟아보면 다 터진다는 거예요. 지구를 그대로 온전하게 두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좁혀서 청계천으로 와본다면, 아니 대한민국으로 와본다면, 그때 저번 12월 31일 날 방송에서 원장님이 청계천 사람의 배다. 네. 배를 갈라놓고 그냥 놔두면 되겠느냐 이랬어요. 다시 봉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자연을 망가뜨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치유 방법이 결국은 원상태 돌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간단한 거예요. 그 나라 살리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전문가들 조경 박사, 무궁화 박사 이런 분들하고 토론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덮는 그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예산으로 보면은 불과 250억에서 300억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덮는 기간도 아주 짧게 1년 안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탈원전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하고 좀 많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탈원전 하지 말고 그 태양광에 쏟아붓는 그 돈 가지고 지금 말하는 원장님의 청계천 입비보 풍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직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청계천 비보 풍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덮긴 덮는데 뭐 뭘로 덮습니까? 뭐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콘크리트 쳐버려요? 아니 아치를 해서 그 위에다 무궁화나무를 심는다는 거죠. 아치를 뭘로 만드냐고요? 그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강한 플라스틱도 되고 또 철 빔으로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 얘기해 보니까 아주 쉽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꺾어줘도 되고 심어도 되고 씨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꽃이다가 그러니까 무궁화를 다 심는다 그러면은 아마 세계 무궁화 축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세계 축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6kg를 다 심는다 그러면은 상당한 그 볼거리가 되는 거죠.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꽃인 무궁화가 사실은 천대를 받고 있잖아요. 뭐 어디서 피는지 잘 모를 정도 국민성이 그래 돼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찌됐든 청계천 그 일대가 우리 시민들의 휴식지처럼 돼 있어요. 그 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콘크리트로 덮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뭐 쇠로 갖다 덮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대로 안에도 볼 수 있는 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사람 밟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건 많이 있어요 재료가. 뭐 그렇게 덮어서 거기 뭐 주변에 무궁화를 심는다든가 뭐 식재를 해서 방법은 뭐 지금 한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이 보시는 제일 현명한 제일 좋은 방법. 플라스틱이 제일 낫죠. 빠르죠. 우선 급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솔직히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거 비버 풍수도 지금 시급하게 됐다. 그래서 더 편리한 거. 그거 뭐냐? 비닐하우스라도 덮어보자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일단은. 우선 비닐하우스라도 덮어보면 나라가 덮는 즉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 문재인이 물러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라든가 국민들의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뭐 임시땜방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를 빨리 타개한 방법으로 그 비닐하우스 같은 형태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2중 3중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꺼운 그 투명 유리, 강화 유리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좀 아예 견고하게 해서 아니 왜냐면 그 미적 감각도 살리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비버 풍수의 그 원리도 살린다 그러면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게 이거 박원순이 이 사람들이 이것들 나라를 죽이려 살리는 데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이 원리를 아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문재인은 박원순 씨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려니까 안 덮지 말아야 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방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지금 정신 쏟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짝사랑만 하는 김정은이 쪽으로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자기들 의미대로 다 된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한심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한심하다고 볼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난해 12월 30일 날 첫 방송 나갈 때 원장님이 아마 이런 걸 약간 비췄는데 문재인의 사주팔자가 재상이 될 팔자는 아닌데. 네네. 그리고 이 사람 말로는 이제 뭐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이 돼 있으면 뭐 우리가 그냥 현실로 봐도 나는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품는 거는 과연 저 사람이 내려올까? 그러면 좋다. 비보풍수와 문재인의 사주팔자. 네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만 아니라 그 주사파일당들 네. 북한까지 뭐 공유해서 네네. 이런 이제 풍수지리학적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네. 개인적으로라도 네. 뭐 문재인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교감유력 예언에 보면은요. 예. 가짜 박씨 둘 후에 진짜 박씨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씨가 이 박씨지만 끝에 박가지만 이게 가짜. 또 이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가짜 박씨고 박근혜 이분은 또 여자니까 또 가짜 박씨예요. 실제로 따지면은 씨는 그렇지, 남자지. 남자지. 예, 가짜 박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박씨가 나라를 살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문재인이가 나왔어요. 예. 그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림으로써 국민들이 이젠 진정한 천심이 민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나라 살리고 저 국민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가뜨림으로써 이 논리가 풍수적인 논리가 새롭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진심으로 민심이 천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예요. 자, 아까 비보풍수 해가지고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문재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4년 되는 해에 이 사람이 어떤 탄핵이나 아니면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 해에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4년 차에. 예, 예. 그러니까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운명에 맞춰서 물러나게끔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려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때를 맞춰야 돼, 때. 운이 좋을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운이 나쁠 때 그 사람이 그런 그 우리 국민의 힘을 합쳐서 얘기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요거 혹시나 이제 원장님 말씀 중에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괴감중에 나오는 가짜 박씨란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흔히 말로 이제 가부장적 제도의 시족 사회라서 네. 남자 위주의 성만 네네.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박씨라 이 개념이 아니고 그 풍수시리학적으로 보는 이런 논리로 여성이기 때문에 그 남성 우월주의 그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의 이 박씨 개념하고 또 이명박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이제 이명박이 아닌 뭐 이런 형태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건데 네. 그 완전 가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은 박씨가 맞지만 예, 예. 사실 시로 보면은 남자가 씨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여자를 여성이라 그래가지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근원적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하셔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의 그 사주팔자가 4년 차에 네.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끄집어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마 그 자리에 더 못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지금 이런 판단하셨는데 예. 물론 뭐 사람의 사주팔자가 믿는 자에게는 100% 맞다고 하지만
아닌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은 외국 국민들이 뭐 풍수지일이든 뭐 사주팔자든 하여간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모두 맞을 겁니다. 조금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의 그 사주 초장, 중장, 말년 뭐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사람 사주가 그 대통령 될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엉터리 사람이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된 겁니다. 어거지를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은 꼭 뭐 문재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개인은 5천만 분의 1입니다. 국가는 5천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의 운은 별거 아니에요. 국가 운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나라의 국운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주에 운이 좋아서 됐는데 그 엉터리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끌어내리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말년에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쭉 이 대통령 역임한 사람들 쭉 사주를 보고 이 나라의 운하고 비교해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때를 우리는 맞추자. 아무 때나 끊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힘을 모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원래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어떤 방법이든 비법 풍수를 해서 네. 뭐 아예 작사를 내든지 네. 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유가 돼도 그렇죠. 원래가 내려올 수 있는 적기다. 네. 해야 되고 혹시 이제 국운도 잘 보시니까 국가의 운명도 있잖아, 그죠? 네. 이게 지금 원래 국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잘하면 내려올 수 있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국가가 형성할 수 있는 운명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왜 해나요? 청계천에 국운이 90%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언제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국운이 완전히 새했기 때문에 이젠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쪽부터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문재인도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이 다 500년 전, 1000년 전 예언에 다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리고 비과학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의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예. 제가 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전에 뭐 출장을 다니고 뭐 이럴 때 해외로 가보면서 반대로 이제 과연 서울에 저 사람들은 왜 관광을 올까? 경복궁이나 둘러보고 저기 가서 150층짜리 뭐 옛날에 63빌딩 뭐 이런 거 한번 타보고 또 아니면 청계천에 가서 한번 쭉 걸어보면 끝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격인 이런 장소를 만들 방법은 없겠는가? 광화문에다 세월호 뭐 그 집 같은 거 지어놓고 오히려 국민들 열만만큼만 만들고 해외 관광객들의 휴식지를 뺏어가는 지금 이런 꼴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청계천을 아주 멋지게 복개를 해서 거기에 무궁화 식재를 멋지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화가 만발하는 그 시기에 뭐 축제를 연다든가 막 이래서 야, 그 한국 갔더니 가뜩이나 멋진 청계천을 어떻게 뭐 유리로 잘 덮어서 옆에 무궁화까지 했어. 그거 한번 가봐라. 랜드마크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또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청계천에 우리 대한민국 무궁화만 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무궁화가 250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럼 그 나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무궁화를 보내주면 우리 대한민국 중심부에다가 심어줘서 세계꽃 축제를 하겠다.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 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궁화 여기 있다. 이제 그 팻말을 달아줄 거 아닙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어디 나라 이렇게. 그러면 그게 세계꽃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250국이 하니까
네. 뭐 한 5m씩 뭐 아니면 몇 m씩 해서 그렇죠. 국가별로 쫙 신고 팻말 달하고 뭐 네. 이날에 여기 뭐 우리 청계점 딱 중간에 네. 대한민국 지도로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로 탁 우리 문화를 식재를 하고 네. 이야 이게 참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청계천에 어차피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그 도시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 환경 전문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하게 되면 이 청계천을 정말 멋있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군도 살리고 청계천 그 밑으로는 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용해요. 그러니까 운치도 있고 관광객이 아마 엄청 물려 들어올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네. 이게 지금 지나간 정권을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감옥에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들은 수천만이었다는 걸 확실히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되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그게 딱 접목이 되는데 그렇죠. 나라 꼴이 안 되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내쳐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때 어차피 청계천 조성을 할 때 우리 박 원장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방송 가서 몇 마디 했다고 아니 방송 출연까지 금지시켰더니 이런 꼴이 안 물론 뭐 누가 시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시는 안 했겠지만 기분 나쁜 알아서 얘기 다 듣고 알아서 했겠죠. 못 나오게 하는 자체가. 네. 자 이제 뭐 덮으면 된다. 덮는데 뭐 다양하게 방법론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강화유리나 뭐 이런 걸 덮어서 누군가 식재를 잘해서 나라도 살리고 관광 수입도 받고 그렇죠. 서울에 랜드마크도 만들고 하여튼 다양한 2중 3중의 효과를 노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연이 가장 위대합니다. 예. 그 위대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연이.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요. 이 산이 70%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기가 있는 거예요. 기. 그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기를 중요시했는데요. 그 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두뇌도 좋았고 기 때문에 모든 그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사계절이 있고 70%도 산에다가 우리나라가 음양 오행이 다 있어요.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두뇌가 좋다는 건 그 조사 결과 발표가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자연의 그 위대함이라는 걸 알리게 되면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 그 설득력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와서 살게 되죠. 특히나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만한데 복잡해요 우리나라. 그런데 맞다. 빨개들이 싹 솎아내고. 그건 자동으로 물러집니다. 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다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의 우리나라 흉기가 지금 뭐 너무너무 많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되고 있는데 이 풍수는 좋은 기만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좋은 기를 마시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나쁜 기를 마시면 해롭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 발전해오고 한 것을 과학으로 역학으로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혹시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게 뭐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노는데 백로에 가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주팔자가 안 좋은 놈들끼리 모여 있거나 아니면 운이 안 좋은 놈들끼리 모여 있거나 뭐 기가 안 좋은 이런 것들만 통째로 모여 있으면 꼭 망할 징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나쁜 기가 너무 왕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청와대가 지금 제일 강하죠. 강하죠. 옛날부터 그게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600년 전부터 그곳에서 그 청와대하고 뭐야? 그 남산. 아니 남산 청와대하고 그 뭐야? 경복궁. 경복궁. 거기서부터 우리가 정치를 했는데 나라가 잘 되느냐 이거. 정치로 나라가 발전했냐 이겁니다. 안 됐잖아요. 예. 그게 흉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게 증명입니다. 입증이에요. 제 연구를. 예. 자, 지금 이제 말하는 풍수지리, 이제 우리 그 원장님께서 자연 활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이 비단 대한민국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와 다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 지금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한 지붕 아래 있는 예. 지구 자체가 이 우사이다 이러면 다 이제 예전에 뭐 각계 개체가 모르고 살았는데. 네. 지금 글로벌 시대가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뭐 그 나라가 살 수도 있고 뭐 그 나라 사람이 그렇죠. 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혹시 풍수지리라는 이런 그 학문들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연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다 풍수질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숨쉬고 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뭐 인물이 됐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어떤 출세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다 풍수에 적용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럼 반대로 불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또 역시 풍수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풍수지리학은 전 인류의 최초 최대 최후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 다 똑같이 적용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혹시 말이죠. 예. 그 이건 이제 객관적 질문일 수도 있고 주관적 질문일 수 있어요. 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지금 대한민국의 5,200만 인구 중에 네. 오늘 이 시점 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원조격이라면 네. 이 사람 정도는 다 속아내야 되지 않나. 3명만 좀 꼽아주십시오. 3명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거 없습니다. 뭐 아니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걸 뭘 절 보고 그래요? 문재인이 예. 또 이해찬이 예. 또 지금 현재는 누구야? 임종석이, 조국이 뭐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거 다 속아내야죠, 당연히. 속아내야 돼요. 네, 속아내야죠. 아, 난 이제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왜냐면 사주팔자와 관계없이 이 사회적 기운이 이미 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좀 속아내야 나라가 네. 좀 앉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물어봤는데, 자 반대로 그렇다면 문재인이 내려오든 뭐 문재인이 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될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사람이라면 뭐 이런 걸 좀 갖춰야 된다. 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혹시 뭐 그런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더라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있다. 예, 있죠. 예. 자, 이 흥하고 망하는 건 90% 자연의 우위력이다 말입니다. 네.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첫째고, 두 번째 운이 좋아야 돼요. 예. 운이 좋고 선량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은 민심이 천심이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만 좋아가지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앞으로 2022년도 만약에 선거한다고 보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0 대선 때. 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물론 이제 문재인이가 물러나게 되면 그 안에 또 되지만 그런 사람이 그때는 돼야 됩니다. 혹시 그 손씨 아닙니까? 손씨도 왔죠.
손석희 아니죠? 아유. 손혜원이 더 내죠. 농담이고요.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세상 살다 보면 또 대도 안 한 것들 또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흉기가 자꾸 작동하면 그래요. 그렇게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는 세상 이치가 또 살다 보면 흉기도 나올 수 있고 네. 좋은 기운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흉기들을 다스려서 다 다독거려야 네네. 좋은 기운만 대한민국에 뻗쳐야 그렇죠. 국가를 책임지는 재상도 좀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올 것이고 그 기운과 국가를 운영하는 이게 또 뭔가 맞아떨어져서 네. 나라가 발전하고 발전하는 사실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선례를 보면서 충분히 입증된 부분들인데 그렇죠. 입증됐잖아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 따라서 한 국가가 기적이라는 이런 대승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문재인 같이 잘못되면 2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아스팔트에 대가리 박고 뒤로 자빠져서 내진탕으로 디젤 정도까지 와버린다.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흉기가 너무 작동을 해가지고 이 좋은 기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묻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야? 나라가 자꾸 망하게 되는 거죠. 흉기가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나라의 그 국군에 대한 그 흉기부터 없애는 방법이 청계천 비법풍수다. 예,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나쁜 기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 우리 그죠? 네네네.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외침은 별것 아니처럼 보이지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소리치면 네. 세상 어느 것도 변할 수 있다고 네, 지금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개인 아, 그리고 이제 개인이지만 전체 다 국민이잖아, 그죠? 네네. 자, 국민의 운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운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군이 5천만을 대표니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국군이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 이 선량한 사람들 국민이 기를 모은단 말입니다.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외쳐가지고 그 기를 그 국군의 그 흉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국군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그 운을 힘을 기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이런 데에. 그래서 근원적인 것부터 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잘못 비교해서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명절 때나 이렇게 뭐 친척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쳐보면 네.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끝발이라 그러잖아, 그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사이클처럼 돌아오는 끝발이고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걸 또 놓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잘 되다 안 되다. 어떤 데는 그렇지. 먹기 싫어서 비껍데기를 냈는데 그게 맞아서 뭐 세피가 돌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국가도 흔히 말로 이제 기운이 사이클처럼 돈다면 네.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그걸 잘 받아서 그렇죠. 이걸 잘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좋은 기운은 다 내비두고 지금 문재인처럼 나쁜 기운만 잡아당겨서 나라를 거들내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 대표님이 그걸 하시고 계시잖아요. 강화문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 그 우리 국민의 기운을 모으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모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럼 내가 좀 뭐 제대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역시 불러주신 것도 저 초청해서 이 방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정말 근원적으로 나라 살리는 방법을 자꾸 얘기하게 해주는 것도 손 대표님이 지금 역할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 맞아. 운칠기삼이야.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런 그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 이 연구를 우리가 힘합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기운을 한 군데 모으려면 그렇죠.
각자 갖고 있는 종교 예를 들어 뭐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운을 받고 네. 불교는 뭐 부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네. 또 풍수지리 하시는 우 원장님은 또 이런 전문가들은 또 이쪽에 또 뭐 해서 좋은 기운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좋은 기운을 싹 모았어. 그렇죠. 강화문에 모아놓고 폭발시키면 문재인은 자동으로 내려오겠네. 그렇죠. 야, 이것도 아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러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 기운이라는 거, 이 기운이라는 게 그 기운 기자 아닙니까? 운이라는 게 기운 기자예요. 기에 의해서 운이 결정된다는 거죠. 모든 하는 일에 기운을 준다는 게 바로 이 기입니다. 기. 그러니까 기를 모으는 거야. 항상 우리가 어디서 뭘 해도 기를 줘라, 기를 살려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있어요. 청기, 지기. 그렇죠. 그 기를 활용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강화문에서 그 하는 거는 너무나 훌륭한 일이죠. 다만 근원적인 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뭐 원장님만 아니고 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뭐 이렇게 날렸던 수많은 이제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네네. 기자 생활하면 당연히 그 만나봐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셨겠죠. 예. 지금까지 어떤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답한 이 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사람들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처음에 원장님이 청계천을 덮어야 됩니다. 막 이럴 때 아니 뭐 청계천 여러 가지 잘 만들어 놨는데 저걸 다시 콘크리트로 덮으면 좀 뭐가 되지? 주차장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뭐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아크릴이나 아니면 투명한 유리를 해서 밑에도 볼 수 있고 위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청계천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보기 이명박 그 대통령이 이 조금만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했으면 큰 돈 안 들이고도 그럼요. 지금까지 그 나라가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감옥 안 갔어요. 안 가죠. 당연히 안 되는. 본인도 안 갈 것이고. 예. 참 답답할 일이네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기적이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좀 약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얘기는 이제 그 흔히 말로 종교적 개념에서 못 맞는 얘기고요. 네. 이제 연구를 해오신 이 결과가 나라가 워낙 개판이니까 아니면 그냥 뭐 누가 하든지 뭐 괜찮은데 나라가 망해지고 계속 가면 젊은이고 뭐고 민초들의 이 생활이 궁핍해지면 백성 전체가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미 이제 16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예. 그 자연의 이치를 보고 예언을 하는 건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 자연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예언하는 것은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얘기한 말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냐? 이제 시급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요.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예. 뭐 물론 너무 어려운 일 같으면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 고속도로를 닦는다, 포철을 세운다 이럴 때 야당 지도자들이 그때도 안 한 거 하지 말라고 막 난리 법석을 들었었는데 네. 이런 것 정도는 지금 국가 예산이 512조. 뭐 거기에 0.0000 몇 프로만 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문제 끌어내리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위에다 비닐 하우스라도 뒤집어 씌워서 해야죠. 나라부터 일단 구해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지금 얘기가 우리 저 시청자 국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도선 풍수 연구가에서 그런 게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섭니다. 그 기운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끝나고 그런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거든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해질 수 있는 게 제 연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사느냐? 위대한 방법을 활용할 줄 몰랐단 말입니다. 풍수지리학을 몰라가지고 자연 이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이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 이제 지난해 12월 31일 오늘 이제 처방까지 듣고 보니까 뭐 제가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국운 융성을 위한 이제 처방법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네. 반대로 이 국운 융성을 해치는 자가 문재인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어거지로 뭐 총 들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강화문에 막 수백만 명 모여서 외친다고 끄떡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예를 들어 그거 뭐 내려온다고 해서 금방 또 나라가 그냥 좋아질 리는 없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작지만 풍수지리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 강화문이란다 청계천을 아름답게 좀 복개를 해서 네. 덮음으로써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던 대한민국의 국운 융성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잡아보고자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고 있는 거있습니다.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참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영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연이치를 보면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운명 연구가예요. 그러니까 이 운을 연구하고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에. 그러면 이 전문가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더더구나 자 그거로 해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된다라는 거를 연구했는데 지금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라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왜 지금도 이런 말을 듣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난 도대체 우리 국민들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화가 나요. 네. 제가 15년, 16년 전부터 이런 말을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 호소도 하고 사정도 하면서 했는데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해.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해. 현재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겪고 있잖아.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일단 문재인 끄집어 내리고 네. 제가 그 무슨 정거리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찾아가서 당장 강화문 덮어라. 자꾸 강화문 입에 빼있네 지금. 청계천 덮어라. 네.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밥 한잔 만나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그럼 큰 돈도 아니고 네. 태양광 갖다 나라 다 작살내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네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약간 화를 내시면 얼굴이 약간 붉어지시기도 했는데 지난 37년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풍수지리만 연구해 오시면서 대한민국의 이 특성 때문에 핀잔도 받고 지적도 받고 온갖 해코지도 당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 그리고 서러움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가는 이 꼬라지를 볼 때는 풍수지리학자가 됐든 뭐 저든 누가 됐더라도 이건 아니야. 이거 맞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꼭 서름을 또 표시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해외에 있는 동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수많은 이 애국자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어떻게 굴러간지 모르는 이 철없는 개돼지 같은 젊은 이들에게 뭔가 한 말씀 신년 하도록 한번 던져주시죠. 네. 네.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게 연구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연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국민들이 새롭게 좀 이해를 하고 또 저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왜 과학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토론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우리 국민의 힘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풍수연구가고 도선 풍수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왜 이렇게 호소하느냐, 왜 정말 여기에 대한 그 열정만 보이느냐. 솔직히 나라가 제 얘기대로 이 비보 풍수를 안 해서 나라 망하게 되면 저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노력을 안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는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살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선 우리 다 같이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박민찬 원장님을 지난해 12월 31일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것은 어떤 종교적 이런 색채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그동안 37년간 연구하신 대한민국 국군 융성을 위한 그 방법,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말로를 어떻게라도 현실화시켜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입니다. 네. 이분이 굳이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분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얘기를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이념이 뭐고 종교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셔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대륙을 바라는 콜럼버스도 배를 타고 어디엔가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항해를 할 때는 제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세계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로 가겠다고 할 때 그 달에 가서 뭐 하겠느냐, 그거 갈 수도 없거니와 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주 산업이 없으면 지금의 과학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박민찬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본인의 생각이 아닌 풍수지리는 학문을 통해서 연구한 그 결과이고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국군 융성,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바라는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에 협조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손석TV의 오늘 박민찬 원장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특별히 한번 모시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